1편 어부 박만덕의 역전 스토리. 내 이름을 되찾은 72세 어부의 충격적인 반격.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각색한 작품입니다. 72세 어부가 어떻게 자식들의 치밀한 계획을 간파하고 인생 역전을 이뤄냈는지 마지막까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버지, 이번만 이름 좀 빌려주세요. 큰돈 벌 기회예요. 이 한마디로 시작된 가족의 배신.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쌓인 지혜로 완벽한 카운터 펀치를 날렸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할아버지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스토리 시작. 내 이름은 박만덕.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죠. 그물 깊고 노 젓고 파도와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배 이름은 미리네. 아내는 별 보러 간다며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남은 건 갈라진 손바닥과 구분 등, 그리고 도시로 떠난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 요즘은 문자로만 안부를 묻죠.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딱 그 한 줄.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피는 못 속인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그날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건의 발단 마이너스 크루즈 제안. 어느 날 저녁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삑삑삑.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며느리, 손에는 반짝이는 브로슈어를 들고 말이죠. 둘의 표정에는 뭔가 계획된 웃음이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 대박 기회가 왔어요. 저는 국 끓이던 손을 멈추고 물었죠. 무슨 기회인데? 효도 크루즈요. 남해 일주 여행이에요. 며느리가 말을 받았어요. 부모님 세대 전용이에요. 노래도 있고 건강 강의도 있고 요가도 있어요. 솔직히 가슴이 설렜어요. 평생 일터였던 바다를 이번엔 손님으로 만난다니. 거친 어선이 아닌 호화 크루즈로 말이에요. 아들이 브로슈어를 펼쳐 보여줬어요. 사진 속 바다가 유리처럼 반짝였죠. 아버지는 바다 사람이니까 꼭 가야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그 단어가 목에 가시처럼 걸렸어요. 무슨 조건이냐? 저희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경비가 좀 세거든요. 큰돈은 저희가 해결하고 아버지는 현지 활동비만 내시면 돼요. 어차피 장에 한번 나가시면 통 크게 쓰시잖아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장에서는 멸치 한 대박도 깎아달라고 졸랐는데 통 크게는 무슨. 그래도 바다를 관광으로 타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뜨끈해졌죠. 결정적 순간 마이너스 돈을 꺼내다. 그날 밤 저는 금을 꿰매던 손을 멈췄어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헌 봉투를 꺼냈습니다. 굳은 노끈으로 3번이나 묶여있던 봉투. 안에 수술비로 모았다가 남은 돈.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소중한 돈.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혼잣말했어요. 바다야, 이번엔 나도 좀 누려보자. 크루즈 당일 마이너스 첫 번째 신호. 출발 당일 아침 버스터미널에서 만났어요. 아들은 멀끔하게 차려입었더군요. 반짝거리는 구두, 뽀얀 셔츠. 며느리는 큰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요. 저는 낡은 고무장화를 벗고 운동화를 신었어요. 손에는 해진 천가방. 제 인생이 다 들어있는 가방이었죠. 크루즈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배가 호텔 같았거든요. 하얗고 매끈하고. 제 미리네를 떠올렸어요. 거친 페인트, 철 냄새,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그 배. 그건 제 등뼈 같은 존재였는데 오늘은 관람객이 되어 있었죠. 체크인하는데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직원이 저희 셋을 스캔하듯 보더니 아들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어요. 비즈니스 스위트 2객실이랑 일반실 하나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야, 우리 같이 자는 거 아니야?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죠. 아버지는 바다 사람이니까 아래층이 더 편하실 거예요. 배는 아래가 덜 흔들리거든요. 의학적으로도 그래요. 의학적으로. 그 말에 멍해져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객실에 들어가 보니 창문이 작았어요. 바다는 엽서만큼만 보였죠. 침대는 좁았고 벽에는 구명조끼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조끼를 쓰다듬으며 혼잣말했어요. 그래, 너라도 확실하구나. 첫날
사진 기사가 된 아버지. 첫날 일정은 사진, 또 사진이었어요. 며느리가 포즈를 바꿔가며 말했죠. 아버님, 아래에서 올려 찍어주세요. 다리가 길어 보이게요. 저는 자세를 낮췄어요. 무릎이 칼로 긋는 듯 아팠지만 셔터를 눌렀죠. 찰칵, 찰칵, 찰칵. 아들은 피곤하다며 하품을 했어요. 둘은 웃고 있었지만 뭔가 저만 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녁 마이너스 첫 번째 충격. 저녁은 뷔페였어요. 음식 이름들이 길고 복잡했죠. 낯선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국을 찾았어요. 미역국이라도 있을까 해서요. 그러다 고등어 구이를 발견했어요. 한 점 집어서 입에 넣었는데 바다 맛이 아니었어요. 단맛이 먼저 올라왔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아들이 팔꿈치로 저를 톡 건드렸어요. 아버지, 카드 좀요. 큰돈은 너희가 낸다며. 아들이 속삭였어요. 저희가 객실비랑 패키지는 냈잖아요. 근데 술값이랑 기념품은 각자 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늘이 효도 스페셜 날이니까 쓰셔야죠.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아버님 카드로 하세요. 내일은 저희가 할게요. 내일. 그 약속을 바다에 던지면 돌아오는 건 파도뿐이죠. 저는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가죽 지갑에서 아내 사진이 스쳤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죠. 여보, 이게 효도란다. 둘째 날, 투자 세미나의 함정. 둘째 날, 가판에서 바람을 마시고 있는데 방송이 나왔어요. 노후항만 투자 세미나. 은퇴자 대상 안정 수익 프로그램. 아들이 번쩍했어요. 며느리도 눈을 반짝였죠. 아버지, 이거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물이나 알지, 돈 얘기는 어려워. 그래서 더 들어야죠. 아들이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세미나장은 번쩍번쩍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 발표자의 말은 쉬웠어요. 바다는 영원합니다. 은퇴자의 황금 파이프라인. 다른 노인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해류를 떠올렸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물길도 바뀌고 사람 마음도 바뀌죠. 세미나가 끝나자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이름이 필요해요. 무슨 이름? 출자자 명단이요. 잠깐만 써주시면 돼요. 동의서만. 돈은 저희가 낼게요. 아버지 이름만 빌리는 거예요. 이름. 아내가 제 이름을 부르던 소리가 들렸어요. 만덕씨, 바람든 날엔 배내지 말아요. 그 소중한 이름을 이렇게 빌려주라고요? 저는 펜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손끝이 떨렸죠. 안 한다. 짧게 말했어요. 아들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아버지, 너무 고집이세요. 며느리가 미소를 지웠어요. 그럼 이 여행 누가 여기까지 끌고 왔게요? 누가 끌고 왔냐고요? 제 설렘이죠. 제 바다에 대한 그리움이요. 제 노년의 작은 소망이요. 충격적인 진실, 우연히 들은 통화. 저녁 공연 시간. 가수가 떠나지 마를 불렀어요. 갑자기 울컥했어요. 떠난 건 아내였고 떠나려는 건 제 존엄이었거든요. 답답해서 가판으로 나갔어요. 바람이 짠내를 실어왔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가족 단톡방에서 알림이 연달아 왔어요.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들 목소리였어요. 현아, 아버지 진짜 고집이야. 이름 안 빌려주면 여행 내내 우리 돈만 나가. 며느리 목소리. 그래도 사진 찍어주는 건 쓸만해. 내일은 명품샵 가서 아버님 카드로 긁고 그 다음날에 감동 이벤트 하면 마음 풀릴 것 같은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가볍고 경쾌한 웃음. 바람이 그 소리를 더 멀리 밀어냈어요. 제 심장도 같이 밀려났죠. 저는 통화를 끊었어요. 손이 얼음장 같았어요. 가판 난간을 잡고 바다에 속삭였어요. 바다야, 오늘은 네가 참 차갑다. 결심의 밤. 그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봤죠. 천장에도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았어요. 하나, 둘, 셋. 파도를 세다가 결심도 같이 셌어요. 하나, 둘, 셋. 내 이름은 내 거다. 탈출, 크루즈를 벌이다. 셋째 날 아침, 아들이 상냥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힐링 스파 있어요. 저녁엔 선상 파티도 있고.
저는 그 말을 자르듯 웃었어요. 너희끼리 다녀와라. 왜요? 나는 오늘 바다로 간다. 여기가 바다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관광 바다는 바다가 아니다. 고객센터로 갔어요. 하선하는 방법을 물었죠. 승무원이 당황했어요. 손님, 하선은 일정이 없습니다. 나는 어민이다. 갯바람 없으면 숨이 막힌다. 승무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항지에서 나가세요. 다만, 돌아오는 건 손님 책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인생은 늘 제 책임이었거든요. 기적 같은 만남 마이너스 청어 형님. 기항지는 작은 포구였어요. 크루즈에서 내리는 순간 진짜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비릿하고 솔직한 냄새. 포구 끝에 낡은 선술집이 보였어요. 청어집이라는 간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이쿠, 만덕이 아니가. 저는 얼어붙었어요. 형님? 청어 형님이었어요. 제 젊은 시절 뱃사람 선배. 이 마을로 이사했다고 들었는데 여기 있었네요. 저는 그동안의 일을 다 쏟아냈어요. 크루즈, 조건, 이름, 단톡방, 웃음소리. 형님은 말없이 듣다가 소주잔을 밀었어요. 엎지르자 그 웃음을. 우리는 잔을 탁 부딪혔어요. 목이 뜨겁게 타들어갔죠. 형님이 말했어요. 만덕아, 바다의 선줄을 어떻게 묶나? 끝단을 내 손에. 그렇지. 가족도 줄이다. 너의 줄은 내 손에 묶어라. 놓지 마라. 짧은 말이었지만 심장에 들어와 박혔어요. 법적 조치, 내 이름 지키기. 형님이 전화기를 건넸어요. 수협 젊은이야. 법 잘 알아. 내 이름 지키는 방법, 지금 물어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은 간단했어요. 서류는 아직 백지 상태. 제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혹시 모를 압박에는 녹취와 문자 보관. 이 세 가지면 충분했어요. 전화를 끊자 형님이 의자에 기대며 웃었어요. 바다는 배운 놈만 아는 게 아냐. 살아본 놈이 알지. 그 말에 눈이 뜨거워졌어요. 선전포고, 단호한 거절. 저녁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죠. 문자가 연달아 왔어요. 아버지 어디세요? 파티 늦어요. 내일 투자 서류 있어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내 이름. 안 빌려준다. 점. 한 점을 찍었어요. 그 점이 마침표였어요. 그날 밤 포구 민박에서 잤어요. 얇은 이불,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가 자장가였어요. 꿈에 아내가 나왔어요. 그물 위를 걸으며 말했죠. 만덕씨, 줄을 내 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 손에. 새로운 시작의 신호. 다음 날 아침 크루즈가 떠났어요. 저는 손을 흔들지 않았어요. 이별은 조용해야 하거든요. 파도처럼 왔던 길을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왜 이래요? 불효자 만든다고요. 사돈 어른들 체면이. 체면. 저는 바다를 봤어요. 바다에는 체면이 없어요. 풍랑이 오면 엎드리고 바람이 쉬면 일어나요. 살려고. 그뿐이에요. 형님이 조언했어요. 집 비밀번호 바꿔라. 번호도 바꿔라. 돈은 내 손에 둬라. 저는 모든 걸 바꾸기로 했어요. 완전한 독립, 시스템 체인지. 육지로 올라와서 제일 먼저 은행에 갔어요. 통장 전부 변경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사유는요? 저는 웃었어요. 노후 훈련이요. 직원도 웃었어요. 좋은 훈련이네요. 다음은 통신사. 새 번호로 바꿨어요. 아들 생일, 결혼기념일 같은 숫자는 다 피했어요. 이 번호는 제 호흡 같은 거니까 제 박자로 만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숫자가 낯설었지만 그래서 좋았어요. 이 낯설미 저를 지켜줄 테니까요. 진짜 가족의 발견. 부엌에 앉아 국을 끓였어요. 멸치 2줌, 다시마 1장. 물이 끓으면서 거품이 올라왔어요. 그 거품을 걷어내는데 오래된 미련 같았어요. 새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친구 상구였어요. 만덕아, 들었어. 뭘? 너 줄을 내 손에 묶었다며. 저는 웃었어요. 형님이 소문을 빠르게도 전하네.
상구가 말했어요. 내일부터 새벽 폭우같이 뛸래? 저는 눈을 감았어요. 바람 냄새가 코끝에 앉았어요. 뛰자. 새로운 다짐. 그날 밤 촛불을 켰어요. 아내 사진 앞에서 바람이 촛불을 흔들었어요. 여보, 나 내 이름 지켰어. 사진 속 아내가 웃는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어부야. 에필로그, 새벽의 약속. 새벽, 알람이 울렸어요. 오랜만에 바다로 가는 길. 이번엔 그물 대신 작은 뜰채. 잡을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제 마음의 찌꺼기였어요. 포구의 상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오랜만이라. 바다는 기다려주지 않아. 사람도. 둘이서 웃었어요. 배를 밀었어요. 물살이 허리를 감쌌죠. 오랜만에 노를 잡았는데 근육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파도 하나, 둘, 셋. 제 호흡이 파도와 맞아떨어졌어요. 그 순간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해가 솟았어요. 수평선이 금빛실로 꿰매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이게 내 진짜 크루즈다. 금빛이 제 주름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게 비타민 같았어요. 마무리 그리고 다음 편 예고. 여러분, 72세 박만덕 할아버지의 첫 번째 반격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대로 포기할까요? 그리고 손자 하준이는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가 새로 시작한 인생에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편에서는 더욱 치밀해진 가족들의 계략과 그에 맞선 할아버지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는 깜짝 놀랄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할아버지의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길 바라면서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